자, T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큼지막하게. 이 T세포, T셀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T셀. 여기다 적었어요. 그냥 노벨상 받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세포예요. T셀이. T셀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그 항원 제시를 한다 그랬죠. 안티젠 프루젠트 요거 APC라는 게 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원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T셀은. 그러니까 항원은 바로 그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이란 전체를 봤을 땐 적이 누군가를 아는 게 90%예요. 적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적을 잡으면 적이 이만한 덩어리를 하면 그것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 전체를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단백질 중에 극히 일부를 보통 펩타이드 그러니까 아미노산 한 10개 정도 9개, 10개 정도를 잘라갖고 그걸 제시를 해요. 그럼 그걸 뭐 덜렁 어떻게 하느냐. 제시를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걸 도마에다 딱 올려놓고 그 도마째로 제시를 해요. 되나요? 그 도마를 뭐라 그러냐 하면 그게 메이저 히스토 MHC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도마가. 그래서 그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게 어려워요. 이거 구분이 안 되면 면역학은 그냥 말짱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두 개가 면역학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심장이식 수술할 때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메이저 히스토 컴파타빌리티 컴플렉스 이쪽을 원이라 합시다. 이쪽은 메이저 히스토 컴파타빌리티 컴플렉스 2 이거가 하나가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any 셀 모든 세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2를 제시할 수 있는 세포는 세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2를 제시하는 세포를 뭐라 그러냐면 2를 제시하는 세포를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항원 제시라 그래요. 항원 제시. 예.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세포가 딱 세 종류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크로파지가 할 수 있고 T세포가 할 수 있고 B세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100배 압도적으로 이걸 잘하는 세포가 T세포예요. 그 T세포는 이걸로 특화된 세포예요. 무조건 잡아갖고 범인을 딱 잡아가 족쳐갖고 요 놈이 나쁜 놈이라 하고 딱 그걸 표시를 내 보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모든 세포 할 수 있고 야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세 세포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면 이 도마에다가 요게 펩타이드예요. 요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항원이에요. 요게 안티젠이요. 그러니까 요 파란 초록색은 요거 MHC라는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 위에다가 이건 큰 덩어리예요. 요렇게 딱 항원을 제시를 하면 요거는 요 분자는 어떻게 생긴 분자냐면 MHC1이라는 분자는 잘 요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잘 그려보세요. 한꺼번에 이해해 드릴게요. MHC2라는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는 법을 했어요. 요거에 아미노산, 첫 번째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또 알아야 돼. 자, 너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갖고, 방법이 없어. 요 오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리보솜이잖아요. 꽁지에 이제 이렇게 아미노산을 이렇게 만들어 나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쭉 만들어가 삽입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요거를 처음에 나온 게 N말단. 요 맨 처음에 만들고 두 번째 만들고 밀어냈잖아, 이렇게. 그 마지막에 만든 걸 C말단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단백질은 뭐가 됐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N말단, 끝점이 C말단으로 되어 있어요. N말단은 뭐냐면 NHC, NH3로 되어 있고 C는 COOH잖아. 알잖아요. 그게 내가 했던 NCC, NCC. 모든 게 80%가 단백질이에요. 그냥 무조건 단백질이라 하면 아미노산이 대략 이쪽은 몇 개냐면 한 500개쯤이에요. 정확히 500개. 500 몇십 개예요. 이거는 500개 몇십 개를 다 그릴 수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무조건 모르지만은 이름을 C말단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거 N말단. 요 N말단 요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알통 배었다가
요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게 C 말단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 아미노산이 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분자의 반이요, 요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보세요. 장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ER막에서 리보솜 이렇게 붙어가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깠잖아요. 이렇게 알을 이렇게 낳았잖아요. 알을 500개 낳았어요. 500개 낳았으면 어떻게 하면 요걸 마지막에 톡 끊어요. 마지막에 끊어갖고 요거다 삽입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삽입을 했더니 요런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게 삽입돼서 어디 삽입됐겠어요? 그럼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인지질 막에, 세포막에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하면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반쪽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반 그려보세요. 이제 요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니까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이, 오이. 이렇게. 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거 뭐 암기하고 다를 거 뭐 있어요? 오이. 오. 오이. 꽃. 이거 암기할 거 없잖아요.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야 이게 두 개 이렇게 어떻게 붙어 있지 물으면 또 우리가 기본 상식이 있어야 돼요. 아 요거는 모르긴 해도 이 다이설프 본드가 있을 거야. 요렇게 있습니다. 다이설프 본드가 요렇게 해서 요 모양을 유지합니다. 자 이런 갖고 신기하다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생물학의 ABCD에 해당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걸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도 N이 있잖아. 요 시작했으니까 N이 있죠. 요거도 C가 있다는 거예요. 박혔죠? 자, 그럼 이름 붙여보세요. 이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요게 두 개의 단백질이잖아요? 가까이 붙었죠? 근데 요게 지금 요렇게 됐다는데 이게 결정적이에요. 요거에다가 뭘 딱 집어넣는다 하면, 요거에다 딱 집어넣는 게 항원이요. 안티젠이요. 요 안티젠이, 이랍시다. 안티젠을 요거다 딱 갖다 꽂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안티젠을 꼽히기 전에 요거다가, 요거에 딱 홈에다가 안티젠 말고 내 거가 갖다 꼽히면 안 되잖아요. 단백질이 무지하게 많아요. 벅덕벅덕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가 갖다 꽂히지 못하도록 요거다가 내가 보여줄게요. 얼마나 자연이 기가 막히냐. 요거다가 딱 봉인을 해놨어요. 봉인을 해놨다가 내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딱 삼켜갖고 쪼각내잖아요. 그 쪼각이 올 때까지는 요거 뚜껑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쪼각이 딱 들어오면 쪼각이 들어올 때까지 요거 막아놓는 요 마개를 뭐라 하냐면 클림프라 그래요. CLIP라 그래요. 클리프 하죠. 클립으로 딱 막아놨어요. 막아놨다가 안티젠 내가 딱 잡아먹었잖아요. 잡아가 왼수가 들어왔잖아요. 왼수 토막 냈잖아요. 그 토막이 들어올 때까지 뚜껑 안 열어놔요. 토막이 딱 들어오면 뚜껑 탁 열고 그 토막을 딱 삽입해버려요. 오염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럼 완전히 내가 저걸 잡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원 제시 이제 무슨 확실히 됐죠. 저걸 잡아갖고 저기 아미노산이 1000개쯤으로 됐다면 그 중에 10개 정도를 딱 잘라내갖고 가장 핵심 부위를 잘라내갖고 그게 요까지 올 때까지 여기 다른 게 끼면 안 되잖아. 몽키도로 요거 딱 봉해놨다는 거예요. 그 봉해놓은 것도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 이름이 클립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거기 딱 봉해놨다가 내가 잡은 거 오면 요거 탁 떼내고 순간적으로 딱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잡았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요거다가 안티젠을 요거다 꼽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적어줄게요. 그까지를 적어줄게요. 보통 평상시에는 요거다가 뭘로 이렇게 막아져 있나 하면 요 막아져 있는 요 단백질은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단백질을 CLIP라 그래요. 정한 약칭은 뭐냐 하면 MH2 associated 적었어요. MHC2 associated invariant chain peptide예요. 그래서 그 약자로 클립이라고 딱 돼 있다가 클립을 제거하고 안티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과정 나중에 그거 제거하고 요 안티젠을 요거다가 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뚜껑 열어야지. 그럼 언제 뚜껑 여는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돼 버리면 내 거가 들어올 수 있죠. 내 단백질이 들어오면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극비 상황이잖아.
극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간혹 고장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 알아본 사람이 있죠. 다 이것도 관계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고급 지식이라고 떠나갖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아, 단백질이라는 게 진짜 묘하구나. 그래서 내가 10만 종류의 단백질이 있다 때 그 말이 10만 명 하나하나가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예? 그때 이제 공부를 좋아하게 돼요. 자, 됐죠? 자, 그럼 이름 어떻게 붙였어요? 이게 두 개의 단백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름을 그냥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 태어난 걸 알파1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알파2라 해야 돼요? 베타2라 해야 돼요? 요게 하나의 단백질이고 요게 다른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 부위를 알파1이라 했으면 요거는 알파에 속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알파2라 해야 돼요.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알파를 쓰면 안 돼요. 요거는 베타1이요. 요거는 베타2요. 베타2 섹션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아미노산이 몇 개냐 하면 대략 500개 정도 아미노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바로 MH, M, H, C2라는 거예요. 2. 2로 두 개, 여기 완전 대칭이잖아요.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2, 두 개 대칭. 됐죠? 자, 그럼 원은 어떻게 됐느냐? 요게 2고, 야가 제시하는 단백질이고, 자, 요때 이제 파란 걸로 그려줄게요. 이 파란 거, 원은 어떻게 되냐? 원은 또 어려워요. 원 한번 해보세요. MH, 원은 요거하고 비슷한 단백질인데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제 그린 걸, 시작이 어떻게 하면 여서예요, 여서. 그래서 N이 여거예요, N이. 자, 여기서 리보솜이 쫙쫙쫙 새끼를 쳐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왔어, 요렇게 갔어, 올라가서 연 텀이 없어요. 어이, 이게 하나야, 하나. 어이, 이거 하나야, 하나. 어이,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늘어와. 그리고 여기에서 이쯤 와서 알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가요. 야, 이거 좀 완전 다르네. 그래 봐야 돼요. 눈으로 봐가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 그래 봐야 돼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 그래, 뭐, 근데, 야, 이거 상당히 다르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왜 짝이잖아.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거 있어요, 요거. 되게 황당해. 하나는, 두 번째는 N이 이쪽에 시작해요. 이렇게 해갖고, R통에 요거 요렇게 같이 배이갖고 요까지밖에 안 가요, 얘는. 그래서 이게 N이고 C요. 이게 C고.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렸을 때도 생물학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상당히 이게 길이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럼 이쪽에 세포 내에 여러 가지 그 시그널 보내는 여러 가지 역할도 달라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토졸 부분에. 예. 자, 그럼 이제 이름 붙여보세요. 그러면 요거 N에서 요게 하나의 단백질이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알파1. 그럼 이게 베타라 불러야 돼요? 아니죠. 이제 알겠죠? 이게 바로 알파2. 이게 바로 알파3. 그 다음 이게 뭐겠어요? 이게 베타2요. 요게 다른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개념 하나만 갖고 생물학은 80점 맞을 수 있어요. 끝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아미노산으로 연결됐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거의 생물학에 여러분들 필요한 건 다 설명이 돼요. 요게 뭐냐 하면 M, H, C, 1이요. 자, 이때 MH란 말이 뭐냐 하면 메이저, 히스토, 파, T, 빌리티, 컴플렉스예요. 주 조직. 이게 메이저가 주 메인이라고 하죠. 히스토라는 거는 조직 형질을 할 때 주 조직 컴파타빌리티는 뭐냐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따져주는 거예요. 생체 조직끼리 그거에 관한 복합체란 말이에요. 컴플렉스. 됐죠? 요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D라는 세포는 요 단백질도 만들고 요 단백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거는 항원 제시가 요거 일어나요. 요거서 일어나요. 항원 제시가. 그래서 요렇게 꼽아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요거는 안 끊어져 있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는 이게 없잖아. 이게 있잖아. 다르잖아요. 예. 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가? 이제 두 번째 그려줄게요. 다시. 그러면 이런 두 개하고 안티젠. 그럼 안티젠은 뭐냐? 안티젠은 100% 펩타이드가 아니고 지질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95% 펩타이드인데, 이쪽에 대략 이어서는 펩타이드를 제시해요. 펩타이드가 뭡니까? 프로테인하고 펩타이드가 어떻게 달라요? 펩타이드는 그냥 1차 연결이에요. 그냥 연결인데, 잘 들었어요. 아미노산이 통상적으로 한 10개 정도 됐죠? 그럼 단백질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 아미노산이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냐 하면 10개도 돼요. 되는데, 통상 단백질이라 할 때는 이게 몇 개냐면, 이렇게 된 거를 1차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1차라 그래요. 1차 선형으로 된 걸 그냥 펩타이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입체를 갖잖아. 입체를 가지면, 요게 2차 단백질이에요. 요때까지도 펑션을 못해요. 3차 단백질쯤 되면 이게 서브 유닛들을 구성해요. 3차 단백질 되면 뭐 알파 헬릭스하고 베타 시트가 막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3차 단백질, 요걸 서브 유닛이라 그래요. 요런 것들이 보통 미니멈 2개에서 4개, 8개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TC 회로에 이쪽에 있는 탈수소 효소 같으면 요 유닛가 몇 개 들어가 있냐면 4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덩어리가 40개 정도 있다는 이 속에. 펩타이드라는 말하고 펩타이드 말고 프로테인이라는 말이라 하고 엔자임이라는 걸 내가 구별해 드릴게요. 엄밀히 좀 구별이 돼요. 엔자임으로 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완벽한 이 엔자임이 되려면 적어도 3차 단백질 결합 이상이 돼야 돼요. 서브 유닛들을 형성해야 돼요. 서브 유닛 하나까지도 작동을 하긴 하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미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암파 채널이나 엠베틱 D 아스파트 채널 것도 공부해 보면 서브 유닛가 4개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같으면 몇 개요? 유닛가 7개가 있잖아요. 7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서브 유닛가 7개, 8개, 4개 이렇게 모여서 전체로 풀 세트로 작동하는 걸 엔자임이라 그래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됐어요? 예. 엔자임은 반드시 거의 단백질이요. 예.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자꾸 아닌 거 따지지 마세요. 한 10%, 5%밖에 안 돼요. 무조건 생물학은 90%가 단백질이다 하면 거의 다 통해요. 됐죠? MH2를 제시할 수 있는 세포가 다섯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안티젠, 플루젠트 셀이라고 하고 이게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크로파지. 자, 마크로파지는 또 구별해 드릴게요. M1으로 적는 경우가 있고 M2라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M1, 마크로파지 1은 그러니까 프로인플라메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먼저 들어오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위험물질이 들어오면 염증이 일단 일어나요. 첫 번째 작용이 부어요. 벌겋게 돼요. 그때 작동하는 그렇게 되면 붓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손등을 긁으면 붓잖아요. 벌겋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혈관, 특히 모세혈관 쪽에서 여기에 있는 단핵구, 모노사이트가 빠져나가요. 염증이 일단 먼저 딱 생기면 혈관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의 틈이 벌어져요. 오케이? 틈이 벌어진 사이로 모노사이트라는 단핵구라는 셀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이 단핵구가 빠져나오면 야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마크로파지로 바뀌어요. 그때 처음 바뀌는 마크로파지를 M1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붓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고름이 생기잖아요. 고름이 생기고 딱지가 앉을 때쯤 되면 염증을 계속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뒤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발현되는 파지를 M2 파지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인플라메이션을 줄여줘요. 이거는 증가시켜줘요. 이거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M1 파지, 그러니까 마크로파지 종류가 5 종류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근데 크게 2가지만 기억하세요. M1 파지하고 M2 파지는 흔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꼰독꼰독하게 돼갖고 이렇게 상체가 아물게 되는 과정에 출현하는 마크로파지요. 됐나요?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T세포, 그 다음에
B셀. 이 중에서 이 D셀이 뭐냐면 덴드리틱 셀인데 이 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지상. 그래서 이 세포입니다. D세포는 APC를 다른 어떤 세포보다 APC를 100배 이상 다른 세포보다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그래 APC 하면 무조건 D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전용으로 하는 세포입니다. B도 하는데 그건 약해요. 오케이.